안녕하세요. 제조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좀 일찍 방송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또 결과적으로 10시 가까이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이 좀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 이 돼지열병 같은 이 테마주로 손대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수익이 나시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는 뭐 1, 20%대 30% 가까이 올라가는 이제 급등주를 추천을 하고, 이 급등주가 한두 번은 맞겠죠.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혹해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고 또 유료 회원을 모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추천을 그냥 강제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식 잘하시는 분들 중에. 하루 잃고 하루 따고 열을 잃는 게 이 돼지열병 같은 도박판의 세계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정도를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고 싶으시면 비중에 10% 이내로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저런 거 잘못 말리면 10% 원칙 지키려고 들어갔다가 또 물리고 사고 팔고 막 반복하다 보면 이성을 잃죠. 자금을 만회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잘 가고 있는 3%, 4%짜리 포트에 있는 것들을 팔고 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패턴을 더 이상은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안전하게 계속해서 시장을 보아 오셨다면 오늘 좀 비교적 재밌는 하루였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컴백을 해주고 있어요. 이틀 연속으로 반등세가 나타났고요. 기본적으로 2020 저점을 잘 맞춘 것 같아요. 2020 저점 이후에 2040까지 안착하면서 오늘 결과적으로는 2067에 마감을 했습니다. 딱 어떻게 보면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이 중요한 레벨에서 저점 잡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바닥에서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매수하신 분들은 축하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율이 10원 가까이 하락을 했죠. 108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 원화에 베팅하는 외국인의 모습이라는 게 뭐냐면, 주식시장은 그렇다 치고 채권 시장에 엄청나게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75%죠, 현재로서. 근데 10년 채권 금리가 1.6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가격에 채권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로 외화 자금이 그렇게 몰리기 때문에 금리를 더 조금만 주는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기이한 현상이 지금 이 채권 시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이 마찬가지로 달러를 하락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어오는 그런 아주 좋은 구조로 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빼고는 다 하락했거든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우리나라만 일단 정말 예외적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흥국 MSCI 편입 비율 조절 날짜에 개인만 팔았고요. 이 무서워하는 개인만 팔았고, 그 틈을 타서 이틀 연속으로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정말 뉴스에 팔아라는 그런 내용이 완전 반대로 가는 내용입니다. 역시나 이제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죠. 이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절대로 코스닥 잡주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IT 가전,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이틀 연속으로 올라주면서 일단 비교적 우리가 보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그동안 첨보랑 명성 TNS 가지고 계신 분도 많으실 텐데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너무 제가 언급을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제가 언급을 하는 이유는 포트가 10개가 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선물 레버리지와 선물 인버스 투자 전략이죠. 두 가지 동시에 들고 있으면 완전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가 오르면 얘는 팔고 얘는 보유하고 있다가 오를 때 파는 거죠. 마찬가지로 10개의 포트가 있다면 다 어떻게 10개가 오르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 방송 안 하고 있죠. 분명히 일단은 6개 이상은 오를 거예요. 제가 봐도 6개 이상은 오르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르면 7, 8개긴 하지만 이렇게 오르는 걸 언급해드린 이유는 팔으라는 거죠. 수익 났었던 부분들을. 그러면서 수익이 안 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얘네들은 기다렸다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판 자금으로 자금을 불려나가는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하시면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빠진 것들 몇 개 있죠. 근데 분명히 저도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계속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2차전지, 그 다음에 화장품주는 분명히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화장품주가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지만 뒤에 메디톡스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LG생활건강을 제일 좋게 보고 있는데, 이번엔 아모레퍼시픽은 아닙니다. 이제 상품군이 다양한, 아모레퍼시픽은 일단 화장품 쪽에 너무 올인이라서 조금 매출 구조가 단순해요. 그렇지만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 위주로 이제 외국인들이 포트에 편입을 한다면, 일단 LG생활건강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 위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일단 어저께와 다른 부분은 이제 오늘은 중국 PMI 지수, 차이신 PMI 지수가 50.2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이제 기준선인 50선을 상회하면서 일단 중국에 대한 분위기는 일단 반전을 시켜줬어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그리고 어저께 썼던 부분 그대로입니다. 1200원이 중요한 변수였는데 오늘은 1180원까지 급락해주면서 증시가 좀 괜찮은 모습이었고,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합의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뭐 하루 좋은 얘기 나오고 하루 나쁜 얘기 나오고 이렇잖아요. 시장이 오르면은 긍정적인 합의가 나올 것이다. 시장이 빠지면은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밀당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금을 베팅하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조심스럽게 손절익절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분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성장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영업이익률이 급감을 했죠. 60%대에서 20-30%로 급감을 하면서 일단 신약 특허기간 만료만 기다리던 우리 원투펀치 시밀러들이 주춤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신약 회사들은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잘 안되는 이유가 일단 뽑을 대로 뽑아 먹었다. 옛날 같으면은 비싸게 팔았던, 만원에 팔았던 이 신약들을 특허기간이 끝나더라도 만원에 팔았는데, 그러면서 바이오시밀러가 이 3,000원대로 시장에 진입을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너무 배가 아프다 이거죠. 너무 힘들고 너무 약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미리 낮춰놓는 겁니다. 특허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낮춰요, 약가를. 그러면서 3,500원, 4,000원대로 해버리니까 일단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굳이 시밀러를 쓸 것이냐, 신약을 쓰겠다. 그리고 마진 자체도 이제 불리해졌고, 판관비가 더 들어요. 왜냐하면 광고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3,000원에 똑같은 복제약을 만들 수 있으니까 다른 시밀러와도 경쟁해야 되는 구도가 있으면서 요 내용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바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 주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요 흐름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최근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뒤에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유럽이 일단은 저점 국면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막으면서 선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로화가 올라왔다는 부분이 일단 긍정적입니다. 네, 유로스탁스 지수도 일단은 현재 시점으로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일단 고점을 뚫진 않았어요.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어저께 급락 이후로 오늘도 일단 주춤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P 지수는 일단 주요 지지선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2745까지 내려오면서 고점에 대한이 되게 중요하죠. 계속해서 뚫고 올라갈 것 같아도 이렇습니다. 하물며 미국 주식인데, 하물며 우리나라 주식 시장으로 봤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갈 때 경계해야 되는 선에서는 분명히 한 번쯤은 털고 나오는 게 계속 올라갈 것 같잖아요, 느낌상. 근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죽을 때까지 빠질 것 같아도 V자 반등, 3개월 만에 V자 반등 나오면서 이 V자 반등 골이 깊어봤자 3개월이다 라는 또 증권계의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그 시기가 사실 한두 달이 제일 힘들거든요. 기다리는 그 시기가. 그렇지만 이 한두 달 이후에 한두 달을 참고 3개월이 지나야 이제 비로소 태양이 보이는 이제 그런, 분명히 한두 달 만에 쇼부가 안 나고 힘들더라도 3개월은 참아라 라는 부분을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도 3,000원이 무너지지 않은 선에서 오늘 잘 마감을 했습니다. 위안화는 여전히 고점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이 부분은 어떤 긍정적인 펀더멘탈이 나오더라도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국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환이 조금 안정화가 돼줘야 중국 지수가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지금 흐름을 잘 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오늘 이 환율이에요. 그렇죠. 1182.1원까지 떨어졌고,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금리도 나는 주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채권에 관심이 없어 하시는 분들도 지금 채권 시장의 외국인들의 수급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10년채, 국채 이런 식으로 검색하셔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만 치셔도 아마 관련된 채권 얘기 나올 겁니다. 재밌어요. 그런 부분도. 시장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배경 지식이 조금 느시는 것 같나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패턴이지만 조금씩 살은 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 지수는 2020선을 찍고 2067까지 오늘 단숨에 올려버렸죠. 이 부분이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역시나 이제 월봉, 우리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제 월봉이 아주 중요하다. 120개의 월봉이 이렇게 파란색 선을 이루고 있는데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IMF 때 이후로.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잘 베팅해서 지금쯤 수익 나셨으면 조금은 마음 편하게 좀 더 과감하게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으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뭐 반등폭이 작죠. 이렇습니다. 이거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장이 좋을 때 코스닥 해도 되니까 또 그때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코스피로 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말고 그저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외국인이 의약품 쪽에 수급이 많이 몰려 들어왔고, 왜냐하면 외국인이 2,000억 가까이 자금을 들고 왔기 때문에 그 자금을 어디다 썼나 이거죠. 그래서 유통업이나 뭐 온수창고, 건설업 쪽에도 뭐 물론 의미 있는 숫자긴 하지만 전기전자 업종에 이제 많이 가지고 왔다. 그리고 운송장비는 현대차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현대차 관련된 부분들 완성차, 특히나 이번에 완성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오늘 시장이 열렸어요. 마감을 했죠. 역시나 이제 의약품 바이오 쪽의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일단 보류 없습니다. 보류. 건설이나 뭐 유통 서비스 일단은 보류입니다. 왜냐하면 큰 자금이 들어올 만한 데는 대형주 위주인 요쪽밖에 없어요. 꼽사리 끼고 있는 기관들 있고요. 보세요. 개인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기전자 업종에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천하는 그 유튜버나 뭐 일반 그 찌라시 문자 보내는 그런 사람들 잘 없거든요. 올라봐야 2%고 올라봐야 3%인데. 그렇지만 이 어려운 장에 이런 게 되게 커요, 사실은. 그리고 대형주로 먹으면 기분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더군다나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은 외국인이 2,900억이나 자금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개인들은 다 털렸습니다. 개인들은 오늘 곡소리 났어요. 그동안 올라갈 것 같던 종목들이 다 빠지고 거의 대형주 위주로 한두 종목 아니지만 몇몇 종목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전반적으로 대세 상승이라기보다는 종목 상승이 컸다. 그래서 개인들은 어려웠다. 그래서 어저께 이 하루 종일 자금 들어온 거 2,000억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도 하루 종일 자금을 3,000억으로 나눠 샀기 때문에 내가 오늘 수익이 못 났으면 이거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상한 또 돼지 열병주에, 대선 테마주에, 또 대북 테마주에 이런 걸로 하시고 계신 거죠.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죠. 이제 어저께는 외국인이 의약품 쪽에 400억, 전기전자 업종에 600억을 들고 와서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허투루 들어오지 않는다. 그랬더니 오늘은 역시나 의약품에 80억, 그 다음에 전기전자 업종에 무려 1,600억이라는 큰 자금을 증시에 실어줬습니다. 그렇죠. 개인들은 무서워서 팔고 나갔죠. 그래서 외국인이 샀던 종목을 보면 이제 상위 1, 2, 3가 제가 한 2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점성 전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오랜만에 보는 KB금융도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말고 LG생활건강. 물론 뭐 아모레퍼시픽이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포커스는 제가 보기에는 LG생활건강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우리 코스닥 보시려면 바이오는 보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라고. 그다음 신라젠 있고 ABL 바이오 있고요.
우리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 HLB는 없지만 HLB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기간 팔았기 때문에 뭐 일단 보지만 대형주 위주로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한전이 정말 재밌죠. 한전이 진짜 뉴스에서 그렇게 전기요금 안 올린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때려대더니 이틀 연속으로 거의 한 7, 8%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주 재밌는 회사예요. 한국전력은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 자주 보던 삼총사가 여기 밑에 잘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 5월 관심 종목이지만 포트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았다. 제가 스스로 평가해도 비교적 힘든 장에서 선방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참고해 놓으시고 제가 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겁니다. 바뀌지 않아요. 뭐 몰래 여기다 넣고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몰래 여기다 넣고 이런 거 안 해요. 빼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근데 오늘 빠졌던 거는 결국 테크링하고 매커스 두 개가 빠졌는데 시장의 비메모리나 5G가 약간은 또 주춤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도 잘 타이밍을 잡아서 다음에 도전해봐야 되겠죠. 순서가 바뀌면 조금 그래서 어저께 순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렇지만 오늘 장 마감 현황이고요. 셀트리온이 기본적으로 이제 펀더멘탈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제가 뭐 바이오 시밀러 쪽에 아무런 말씀을 드렸지만 대세 상승으로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이 간다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지.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19만 3천원까지 올라갔고 이제 이 부분은 오늘까지만 또 보여드릴게요. 램시마하고 램시마 SC는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병원에서 비싼 돈 주고 램시마를 맞고 집에 가서 딴 또 가정 처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집에서도 램시마, 병원에서도 램시마 이 부분이 아주 크고 유럽보다도 미국의 약가가 비싸기 때문에 트룩시마와 허주마의 이 기대치는 뭐 엄청나죠. 사실은 이 바이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셀트리온이 사실 대장격이기 때문에 이 트룩시마와 허주마에 대한 잠깐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공장 생산 능력도 이만큼 갖춘 회사가 정말 드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옛날같이 좋진 않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셀트리온도 비교적 좋은 흐름에서 바닥을 다지고 원형 바닥형을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선 이후에 추천드렸던 시제는 뭐 계속해서 오르다가 오늘 약간은 주춤했죠. 이런 신호들이 외사롭지는 않습니다. 다른 바이오들 다 올라올 때 못 올라왔던 LBL 바이오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급락했던 게 이제 또 약효 논란에 엄청 지금 현재 아스코 학회가 하고 있습니다. 5월 30 기점으로 큰 바이오 행사, 바이오의 학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ABL 바이오가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급락했었는데 문제가 아니다라고 또 지금 공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거나 베팅하거나 이럴 때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되게 베팅을 좋아하는데 이런 안 좋은 얘기가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좋은 흐름이다. 그 다음에 HLB는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스코 학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HLB입니다. 정작 HLB는 가만히 있는데 HLB를 분석하는 레포트가 30개 이상 쏟아지면서 가장 많은 레포트를 지금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없으시겠지만 이런 학회 같은 부분들이 바이오에서는 최대 행사거든요. 그래서 HLB를 좋게 보고 있었는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기관들이 이런 냄새를 잘 맡죠. 미리 또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 공매도도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이 좀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12만 5천원 추천 이후에 뭐 정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결국은 환율이고요. 결국은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일단 주춤하기 때문에 오늘 10원 가까이 빠지면서 고점 대비 한 15원 밀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봤던 환율주는 일단은 조금 정리를 하는 국면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완전 막 업사이드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요 하락장에서 반등할 때 이때 또 잘 팔고 나와야 돼요. 현대차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일단 이익실을 하시고 이익실을 하신 걸로 이 운송장비 업종에 관심이 있으시다. 나는 완성차, 자동차, 부품 업종 다 괜찮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ESL
SL은 실력으로 검증된 회사죠. 자동차 헤드라이트, 셰시 만드는 회사인데 GM에 거의 독점 납품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GM에 납품하던 회사들이 품질 이슈로 나가 떨어지면서 SL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졌던 어딘가요? 우리 12월인가 1월인가 하여튼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200선 부근이니까 요쯤 추천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등 하면서 아주 저를 기분 좋게 했던 그런 종목인데 기본적으로도 품질 이슈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런 상태죠.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급락들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도도 기술적으로 저점에 왔어요. 다른 손잡이 업종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SL과 만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투자 판단은 꼭 본인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테크윙 3% 하락하면서 오늘 일부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다 오를 수는 없어요. 빠질 수도 있죠. 메커스도 이 121과 200의 선에서 지금 공방을 하고 있어요. 치열하게. 수급이 워낙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거래대금도 2억 6천 밖에 안 되고 아주 형편없네요.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G이니식스가 이틀 연속으로 이제 급등하면서 아주 종목을 잘 고른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여기에서 골랐네요. KG이니식스와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이제 전반적으로 결제 시장 모듈 자체가 해외에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도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엄청 편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주가는 이 모양이에요. 우리나라 원투 펀치가. 그래서 이 동부제철 이 유산증자권으로 인수 유산증자권으로 급락했을 때가 기회였다 말씀드렸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도 관심이 많아요.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기관과 외국인의 관점에서 잘 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관 관점에서 아무래도 보다 보니까 조금 일반 그 방송하시는 분들 조금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뭐 보진 않았지만.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200일선과 121선에서 공방하면서 뭐 일단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저께 급등 이후로 오늘도 십자도지 그리면서 일단 뭐 체력을 비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GS건설도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참 이런 효자 종목이 있어야 주식하는데 또 도움이 되거든요. 빠지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관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관심이 많아요. 외국인들도 관심이 많았었고 그렇죠. 개인들 지금 건설 관심 없거든요. 개인들은 다 지금 돼지열병 가 있어요.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이상하게 꼭 이렇게 증시가 오르는 때에는 테마들이 많이 올라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다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다 대형주 해야겠다 하면서 다시 들어오면은 그때는 또 반대로 팔고 나가고 그때는 또 코스닥으로 가고 참 NC소프트도 일단 펀더멘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본 서버 있잖아요. 리니지 M에 NC소프트는 리니지 매출 비중이 60% 이상 되기 때문에 리니지가 되게 중요한데 리니지 모바일이 사전 예약할 때는 엄청나게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을 것 같이 보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일본에는 리니지 M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가 하락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200일선에서 터치했다는 거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사실 베팅해야 돼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손절 라인은 잘 잡으셔야 되겠죠. 주요 지지선을 하락하고 무너지는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지선이 아무리 높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삼성전기 같은 것들. 그렇지만 삼성전기는 말씀드렸죠. 95,000원은 이제 묻지마 불문율 매수 구간입니다. 어찌나 뭐 그 이후로 뭐 한 1,200원, 1,700원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한 2% 수익 났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2%, 3% 무시하시면 안 돼요. 2%면 1억이면 200만 원입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한 달 월급이죠. 2%를 무시하지 마시고요. LG화학 같은 것도 33만 원 불문율에서 지금 약 한 2% 이상 올라왔죠. 약간 요것도 잘 보셔가면서 분위기 봐서 일단은 분위기는 괜찮아요. 일단은 돼지열병에 다 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이슈가 더 나와준다면 하루 이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6월 6일이 현충일이죠. 그 이전에 하시거나 아니면은 못 파셨다면 쭉 조금 더 들고 가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휴일 앞두고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장이 조용하듯이 그 부분들 수급적으로도 잘 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 제가 이 2주 동안 방송했던 제목입니다. 옛날에는 진짜 하루하루 매일 방송했었는데 6개월 가까이. 근데 지금은 체력이 너무 딸려서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특징적인 거 있을 때마다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추천 종목들 많이 올랐고, 이 다음 주 시장 종목, 일단 무슨 종목을 추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관이 인버스를 팔았다. 다행히 이게 10,000명이나 봐주셨어요. 엄청 많이 봐주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인버스 팔았을 때 악플이 많았거든요. 인버스를 팔면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잘 안 챙겨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적같이 기관이 인버스를 팔고 증시가 꽤 회복하는 그런 구간이 있었고, LG전자와 LG화학을 이제 도전해보자. 아직도 샘표는 사조협회만, 그때 또 한창 콩 이슈 있어가지고 대두. 그래서 이때 다른 거 보지 말고 LG전자와 화학을 보자. 그래서 LG화학은 뭐 그때 이후로 이렇게 됐고, LG 디스플레이가 먼저 나왔네요. 2주 전에 LG전자가 요때 이제 추천을 드렸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LG전자가 지금 아픈 손가락을 잘라내면서 체제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전 고점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거래량까지 실리고 긴 양봉으로. 그러니까 정말 아프지만 손가락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그또 삼성전자한테 안 되는다는 걸 알고 스마트폰의 비중을 한 10%로 줄인 다음에 스마트 가전, 그다음에 뭐 고가 가전 등으로 완전 탈바꿈을 했죠. 그러면서 LG전자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상대적으로 오늘 환율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에서는 조금 주춤하셔야 됩니다. 118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이제 또 한 번 더 빠지면 1170원대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원상태로 돌아오는 수준까지 오기 때문에 일단 환율 정책 테마주는 일단은 이익 실현 하시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LG전자 하여튼 좋은 흐름이었다 자랑을 해봤고요. 실리콘웍스도 정말 또 이거 가지고 손실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추천드린 이후로 일단 사셨다는 분들 많으셨어요. 이익 실현 감사하신다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또 손실 나신 분들 댓글 안 달잖아요. 오늘 4%나 좀 빠지면서 조금 걱정됩니다. 저는 뭐 근데 워낙 싸게 샀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그렇잖아요. 같은 아파트 10억짜리라도 8억에 산 사람이 있고 3억에 산 사람이 있고 15억에 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20억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일비 하시면은 주식 못 하세요. 그냥 아유 빠졌구나 하면서 들고 계시고, 펀더멘탈이 변한 게 없어요. 영업이익 1분기 때 안 좋았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때는 좋아질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고, 어쨌든 오늘 또 환율이 좀 빠지면서 디스플레이 쪽에 이익 실현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도 그렇고. 그러면서 개인이 받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이럴 경우에는 환율 때문에. 그래서 오늘 뒤늦게 들어가셨던 분들은 또 한 타임 늦으신 겁니다. 그동안 먼저 들어가셔서 수익 실현까지 하신 분들은 또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메디톡스가 오늘 7.8% 오르면서 또 그동안의 화장품주에 일단 반등을 알렸습니다. 조금 더 빠졌으면은 사실 저는 정말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오늘은 일단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관심 종목 정도 추가, 그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디톡스는 늦었고 LG생활건강을 보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좋은 모습이죠. 근데 아무래도 주가가 비싸기 때문에 개인들은 거의 뭐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한번 참고하시면서 이 업종들 묶어서 제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또 이 화장품 업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요. 30분 동안이나 방송했습니다. 오늘 일단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쉬엄쉬엄 2020을 저점으로 보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